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며 충성스러운 친구가 되어주는 존재. 저는 그 사랑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날아온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주부 로라 앤더슨입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몇 년 동안 키워왔던 소중한 반려견, 미키가 있었습니다. 미키는 작은 슈나우저였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죠. 매일 아침이면 저를 깨우러 왔고 산책하는 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던 미키. 하지만 미키는 나이가 들어 결국 제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미키의 흔적, 미키가 사용하던 방석, 먹던 그릇, 산책을 나갈 때 쓰던 목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주인은 사라졌어요. 저도 남편도 며칠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을 보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강아지 한 마리를 더 키우는 건 어떨까? 싫어.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미키를 잃고 느낀 그 상실감과 고통은 다시 겪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강아지를 키운다 한들 언젠가 그 친구도 떠날 텐데 저는 그 미래의 이별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고 나와 차를 향해 걷던 중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들리는 작은 울음소리, 강아지 울음소리 같은데 남편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들리는 어린 동물의 애처로운 울음소리. 남편이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았고 우리는 큰 도로 근처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쓰레기통 내부를 살펴보니 신문지 더미에 덮여져 있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쓰레기통에서 꺼내 신문지를 걷어냈을 때 그 속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강아지가 차가운 공기에 떨며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여기 버리고 간 거야? 남편은 강아지를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몸이 꼼지락거리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이 제게 강아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냥 두면 죽어. 우리가 데리고 가자. 응. 하지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 한 번 이 작은 생명을 키우고 나면 언젠가 헤어져야 할 텐데 그 상실감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강아지의 목소리는 마치 절규처럼 들렸고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데려가자. 저는 남편에게 강아지를 받아 감싼 뒤 차를 탔습니다. 남편은 운전석에 타지 않고 다시 마트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마트에 들어갔던 남편은 강아지에게 줄 우유와 사료를 사왔습니다. 저희는 출발했고 차 안에서 저는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체온을 덮여주었어요. 작은 생명이 제 품 안에서 서서히 잠들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웠습니다. 마트에 CCTV 있잖아. 강아지를 여기 버린 사람을 꼭 찾아달라고 요청했어. 이런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해. 남편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차가운 날씨에 어린 강아지를 버린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강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예전에 미키가 사용하던 방석을 다시 꺼내어 새 가족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작은 몸을 방석 위에 내려놓자마자 강아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 시간 추위에 떨었던 탓에 안심이 되었는지 평화로워 보였어요. 남편이 강아지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보자. 건강부터 체크해야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석 위에서 잠든 작은 강아지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온 건 잘한 일일까? 언젠가는 또 우리 곁을 떠날 게 분명한데 그 슬픔을 다시 겪고 싶진 않아. 미키를 떠나보냈을 때의 그 감정이 다시 찾아올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작은 생명을 외면했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의 삶에는 뜻밖의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저는 아침 일찍 새로 데려온 강아지를 데리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골 마을에는 동물병원이 없었기에 1시간이나 차를 타고 인근 도시까지 나가야 했어요. 운전하는 남편 옆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죠. 아직도 작고 여린 몸이 제 품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강아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이따금 작은 소리로 낑낑대며 몸을 움찔거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안쓰럽던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어젯밤 추위에 얼마나 떨었을까?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발 조금만 버텨줘. 제 마음 한구석에선 아직 미키의 빈자리가 느껴졌지만 눈앞에 강아지를 보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해 동물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병원 안은 이미 많은 동물과 그 주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큰 대형견부터 작고 귀여운 고양이까지 하지만 제 품 안에 안겨있는 강아지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유난히 작고 조용했습니다. 접수해 드릴게요. 강아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접수대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직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거든요. 이름은 아직 없어요. 어제 데려온 아이라서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작은 강아지를 바라보더니 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진료 순서가 되어 수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고 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진료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의사는 꼼꼼하게 강아지를 살폈어요. 체온을 재고 심장 박동을 확인하고 턱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건강 상태는 괜찮습니다. 약간 저체온증이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정상 범위네요. 저와 남편은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의사는 예방접종을 해주었고 복용해야 할 약을 처방해주며 어린 강아지를 저에게 안겨주었어요. 하지만 수의사는 강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강아지 품종이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하다니요? 남편이 궁금하다는 듯 되물었고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호주에서 흔히 보는 종은 아닌 것 같아요. 외형이 독특한데 털이 짧고 귀가 축 늘어져 있네요. 아직 너무 어려서 성장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을 알기엔 이른 시기예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외모만 봐도 호주에서 자주 보던 개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수의사의 말을 들으며 어색하게 웃었죠. 그럼 이름이라도 지어줄까? 남편이 제게 물었고 저는 작은 강아지의 모습과 그날의 신비로움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미스테리하니까 테리라고 부르자. 테리. 미스테리에서 따온 의문의 생명. 잘 어울리네. 남편은 제 순간적인 발상에 소리내어 웃었고 수의사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테리. 앞으로 이 아이가 잘 자라주길 바랍니다. 보호자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여서 앞으로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테리는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몸집의 방석 속에 폭 파묻혀 자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우리는 미키의 물건들을 꺼내 테리에게 주었고 테리는 새 주인과 새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아지가 버려진 날에 CCTV 확인했는데 범인의 차량이 찍혔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바로 마트로 향했고 저는 테리와 함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잠든 테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작은 생명을 버렸을까? 이유가 뭐든 용서할 수 없어. 잠시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엔 환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CCTV에 뭐가 나왔어? 제가 다급하게 묻자 남편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범인을 잡았어. 경찰이랑 같이 그 사람을 찾아서 신문했어. 대체 왜 그랬대? 이유가 뭐야? 남편이 전해준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사람은 사모예드를 키우고 싶어 인터넷에서 브리더를 알아보고 강아지를 입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강아지를 계속 보다 보니 털이 짧고 사모예드처럼 복실복실하지 않자 인터넷으로 이와 비슷한 품종을 찾아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지금 테리와 아주 흡사한 새끼 강아지의 모습을 찾게 되었고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사람이 찾은 새끼 강아지가 한국에서 온 강아지라고 정보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온 강아지는 키우기 싫어서 그냥 버렸대. 동양에서 온 강아지라서 기분이 나빴다나 뭐래나.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 이 작은 생명을 그런 이유로 버렸다고? 남편은 경찰과 함께 동행해서 신문했을 때 내용들을 들으며 자신도 분노에 차올랐지만 품종이 궁금해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온라인에서 찾아본 강아지의 품종 한국의 진돗개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진돗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돗개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낯선 품종의 남편은 이미 인터넷으로 찾아본 내용을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개래. 똑똑하고 충성심이 강하대. 주인을 끝까지 지키는 개라더라. 그 말을 듣고 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물을 마시던 테리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하얀 털에 그윽하게 절 바라보는 검은 눈동자가 예뻐 보였습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테리는 이미 우리에게 커다란 존재가 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테리를 더욱 소중히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약해 보였던 테리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방 안을 뛰어다니는 모습, 꼬리를 흔들며 저를 따라다니는 모습은 미키와는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마을 사람들은 테리를 보고 귀엽다며 말을 걸곤 했어요. 이 아이 정말 귀엽네요. 무슨 종이에요? 아직 더 커봐야 알 것 같은데 진돗개라는 품종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강아지래요. 진돗개라는 이름이 아직 생소했지만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마치 테리가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테리는 우리 집에 행복과 웃음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키가 떠난 자리를 채운 건 아니지만 테리는 새로운 사랑과 믿음을 심어주었죠. 이 작은 생명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테리가 우리 곁에 온 지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여린 몸으로 방석에 폭 파묻혀 잠만 자던 테리는 어느새 훌쩍 자라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짧았던 털은 부드럽게 빛났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믿고 따라오는 듯한 눈망울이었죠. 테리는 커갈수록 귀가 점점 펴지기 시작했고 하늘을 찌를 듯한 세모 모양으로 귀가 쫑긋하게 서기 시작했어요. 새끼 강아지일 때는 아주 작던 체구도 이제는 미키가 쓰던 방석이 작아질 정도로 체구도 커졌죠. 나날이 커가는 테리에 맞게 큰 방석과 테리라는 이름의 목줄도 사서 달아주었습니다. 테리와 산책을 나가면서 테리의 운동 능력이 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엔 아장아장 걷던 테리가 덩치가 커지며 날렵한 몸의 형태를 갖추고 난 후로는 오히려 목줄을 끌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죠. 저는 가끔 테리의 감당할 수 없는 힘에 끌려다니며 산책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테리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키워주겠다며 마당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명령어는 금방 이해했고 공을 던지면 놀라운 속도로 가져오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곤 했어요. 역시 우리 테리는 똑똑하구나. 남편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테리를 쓰다듬었고 저는 테리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일상은 생각보다 빨리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겨울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집 안은 따뜻했고 테리는 평소처럼 소파 근처에 누워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와 함께 흘러가던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테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리의 귀는 연신 쫑긋대고 있었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듯 보였어요. 테리야, TV 소리가 시끄러워. 소리 줄여줄까? 하지만 테리는 반응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귀를 쫑긋하며 무언가를 들으려는 듯한 행동을 취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테리는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더니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책을 가고 싶어 그러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이미 오늘 산책을 다녀온 터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테리, 오늘은 안 돼. 산책 끝났어. 그런데 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긁는 것도 모자라 낑낑거리며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조금 엄하게 말했습니다. 테리, 그만. 산책은 내일 하자. 하지만 평소 순둥이 같았던 테리가 갑자기 소파로 다가와 짖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테리는 짖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당황해 테리를 훈육하듯 말했습니다. 테리, 조용히 해. 저는 테리가 무언가에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테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나 테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테리가 제게 다가와 제 팔소매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문 쪽으로 저를 끌어당기려 했어요. 얘 왜 이래? 처음엔 산책을 위한 앙탈이라고 생각했지만 테리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안감과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그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테리가 이끄는 대로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현관 밖은 조용했고 저는 문을 조금 열고 밖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테리, 아무것도 없잖아.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며 테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테리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테리야! 저는 놀라 소리쳤고 남편은 제 목소리를 듣더니 급히 테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테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테리는 어디론가 힘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테리가 달려나간 방향으로 남편은 먼저 뛰어갔고 저는 집에서 외투와 목줄을 챙겨 남편의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과 테리가 달려간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몇 분. 제 눈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었고 그들이 산책시키고 있던 개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테리를 찾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해치며 그들의 무리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마리의 야생 들개들, 마치 늑대처럼 몸집이 크고 사납게 생긴 들개들이 공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마을 주민들을 경계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외투는 이미 들개들의 이빨에 물어뜯겨 너덜너덜했고 주변의 사람들은 겁에 질려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들이 데려온 대형견들은 들개들을 향해 짖고 있었고 긴박한 상황이 대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움켜쥐고 테리와 남편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쪽에 테리를 끌어안고 달래고 있는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테리는 연신 들개들을 향해 지저대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테리를 진정하게 하려고 테리를 붙잡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들개들 중 한 마리가 테리를 향해 으르렁대며 앞으로 나섰고 나머지 2마리는 주위를 맴돌며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한 마리의 들개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들개는 으르렁대며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을 위협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들개의 시선이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보, 조심해. 제가 소리치기도 전에 들개가 남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남편은 순간적으로 테리를 안고 몸을 돌려 자신의 등을 들개에게 내주었습니다. 들개가 남편의 등에 뛰어올라 남편을 물려고 했고 남편은 그런 들개들을 뿌리치기 위해 몸을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평소 순하던 테리가 포효하듯 소리치며 들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테리는 온몸을 날려 남편을 공격하는 들개의 몸통에 부딪혔고 그 충격에 들개가 남편의 등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테리를 다시 붙잡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저를 막아섰습니다. 테리는 본격적으로 들개들과의 대치가 시작된 것이었죠. 저는 어떻게든 테리를 데려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미키를 떠나보낸 것처럼 테리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치며 테리를 불렀고 남편은 뛰쳐나가려는 저를 계속 막으며 그러다 로라 당신이 다쳐. 차라리 내가 데리고 올게. 진정해. 라고 말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도베르만과 피플을 데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견주에게 소리쳤습니다. 테리를 도와줄 수 있게 개들을 풀어줍시다. 같이 공격해야죠. 하지만 견주들은 자신의 개가 다치는 것이 싫다고 하며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3마리의 들개들은 이제 테리만을 주시했습니다. 긴장감이 맴돌았고 저와 남편은 테리가 다칠까봐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런데 그때 테리가 천천히 움직이며 들개들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테리는 재빠르게 앞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며 들개들을 교란했습니다. 들개들은 테리의 움직임에 맞춰 몸을 이리저리 틀었고 그 사이 쓰러진 여자아이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저는 캐치했습니다. 주변의 마을 주민들도 테리의 영리함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테리가 들개들과 아이의 거리를 벌리고 있어. 아이를 구할 준비를 해. 테리는 가끔 공격적인 위협을 가하며 들개들을 도발하기 시작했고 들개들은 점점 크게 짖으며 테리에게 으르렁대며 다가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점점 아이에게서 멀어지는 들개들의 무리를 보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아이를 구해. 마을 사람들이 테리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아이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여자아이를 안전하게 공터 밖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부모님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님들은 마을 주민들의 보호 아래 후방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테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들개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테리를 구해야 해. 이러다 테리가 죽겠어. 저는 남편을 향해 호소했고, 남편은 주변 마을 남자들에게 같이 들개를 쫓아낼 무기를 챙겨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들개들이 큰 소리로 짖으며 테리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테리야, 안 돼. 어서 피해. 하지만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테리는 물러서지 않았고 자신의 날렵한 움직임으로 그들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재빠르게 방향을 틀어 들개 한 마리의 목덜미를 물고 날렵하게 움직이며 반격했습니다. 목덜미를 물린 들개는 깨갱대기 시작했고 자신의 친구를 구하려는 듯 나머지 들개들은 테리를 공격하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구조대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황급히 구조대 차량에 손을 흔들며 빨리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고 구조대원들이 현장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발 테리를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다시 테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들개 중 한 마리가 목에서 피를 흘리며 가쁜 숨을 쉬며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테리가 가쁜 숨을 쉬며 앉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테리의 하얀 털이 피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여 테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테리야, 괜찮아? 테리의 입가와 몸에 묻은 피를 닦으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테리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제게 눈을 맞추었고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핥으며 저를 달래주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테리의 눈빛에는 마치 난 괜찮아, 해냈어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을 주민들이 말하길 사이렌 소리에 놀란 두 마리의 들개는 숲속으로 달아났고 테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들개 한 마리는 지친 듯 바닥에 몸을 축 늘어뜨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테리를 안고 있는 저를 안아주며 이제 다 끝났으니 테리를 데리고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테리를 안고 마을 주민들 사이를 지나갈 때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대단한 용기야. 무슨 종이야?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정말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개죠. 사람들은 웅성대며 테리라는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고 저는 테리가 살아있음에 안도했습니다. 남편은 구조대에게 축 늘어진 들개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구조대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고 저와 남편은 테리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료를 보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간단한 치료만으로 괜찮아질 수 있었습니다. 체력을 많이 소모해서 영양제 처방도 받고 다친 부위를 소독하고 치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가다 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테리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처음 봤던 작은 강아지가 이제는 마을을 구한 용맹한 개가 된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는 테리의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테리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고 평온해 보였어요. 마트 앞에서 낑낑거리던 작은 강아지가 이토록 멋진 존재로 성장하다니 남편과 저는 번갈아가며 테리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 감사함과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테리,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남편이 나직이 말하며 웃었고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테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테리를 데리고 다시 마을을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테리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는지 모두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개가 그 영웅 강아지라면서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름이 뭐라고요? 테리.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던데. 진돗개라니 정말 똑똑하고 용감하던데요? 테리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테리는 꼬리를 흔들며 조용히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순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아이의 부모님도 테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찾아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테리가 아니었다면 우리 딸이 어찌 되었을지 테리야. 정말 고마워.
그 말에 저는 다시금 테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테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세상에 둘도 없는 용감한 강아지였습니다. 며칠 후 테리와 함께 마을의 작은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어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테리는 한결같이 제 옆을 따라 걸었고 때때로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산책 중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테리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테리. 오늘따라 테리가 더 잘생겨 보이네요.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천연기념물이라던데? 정말 귀한 개네요. 그 말을 들으니 테리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테리와 함께하는 일상은 늘 행복했습니다. 집 마당에서 남편과 함께 공을 던지며 놀 때면 테리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열심히 뛰어다녔고 때로는 조용히 제 곁에 앉아 평온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종일 누워 있었을 때 테리가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테리는 마치 제가 괜찮아질 때까지 곁을 지켜주겠다는 듯 말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테리야, 너는 정말 우리 가족의 일부구나. 그날 저는 미키를 떠올리며 잠시 눈물을 흘렸지만 테리가 제 손을 핥으며 마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테리에게 큰 애정을 쏟았습니다. 마당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자랑스럽게 테리가 그때 들개들에게 공격받는 저를 구해주었어요. 정말 대단한 녀석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너스레를 떨었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처음 버려졌을 때 외면했다면 남편이 다쳤을지도 몰라. 처음에는 미키를 떠나보낸 상실감에 또 다른 이별이 두려워 거절했지만 테리를 품에 안았을 때 제 마음속의 어둠은 조금씩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진돗개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토종견으로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충성심과 지혜를 가진 개로 유명했고 사냥개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자랑했죠.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을 위해 목숨도 바친 사례들도 수없이 많이 적혀 있었어요. 충성심이 강하고 용감한 사냥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테리가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날 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테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운명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니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를 향한 감사함이 마음속 깊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품종을 지켜와 준 덕분에 오늘 우리가 테리라는 존재를 만날 수 있었던 거니까요. 테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강아지였을 때는 작고 여렸지만 이제는 늠름하고 든든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가족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테리는 저를 깨우러 오고 산책할 때는 언제나 제 옆을 따라 걸으며 세상을 탐험합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테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미키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제 나 대신 테리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테리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구한 영웅,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친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테리의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물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변형체가 추위에 적응을 했다는 학설도 제기된 만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공기의 온도차가 달라서 독감에 걸리기 쉬운 목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목 건강이 독감과 코로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되도록 멀리하고 미온수 섭취로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